네, 자, 요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이 문제 같이 한번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P를 가지고 변수 5개, A, B, C, D 5개 출력을 하는 문제인데, 자, 일단 P의 값을 보시면 A의 주소값을 넣어놨기 때문에 당연히 얘랑 똑같죠. 그렇다는 건 A는 이제 우리가 바로 P로 찾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B의 주소를 한번 볼게요. B의 주소를 보면 A의 주소는 P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P로부터 4바이트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위의 방향, 올라가니까 양수 방향으로 떨어져 있죠. 자, 그러면 플러스로 한 칸 이동하면 되죠. 플러스 방향을 한 칸 이동하면 됩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P에서. 자, 그럼 제가 직접 출력을 해볼게요. A의 주소는 P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죠? A랑 P랑 똑같은 거니까. 자, 그리고 똑같이 B의 주소, 요 두 개를 같이 적을게요. 이렇게. 하나는 진짜로 변수 주소로 보는 거고요. 하나는 P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A의 주소 똑같죠? 위에 거는 정말로 A한테 물어본 거고, 밑에 거는 P라는 변수로 찾은 겁니다. 자, 두 번째로 B의 주소. B의 주소. 자, 역시 B한테 직접 물어보는 방법과 P를 가지고 찾는 방법이죠. 근데 P를 가지고 찾으려면 P에서 4바이트 양수 방향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4바이트니까 한 번 이동하면 되죠. 왜? P는 인트형 포인터니까 4바이트씩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1을 해주십니다. 자, 그럼 역시 두 개 똑같죠. P를 가지고 B의 주소를 찾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C랑 D도 찾을 수 있어요. 보시면 이제 C 같은 경우는 A의 다시 P의 값으로부터 몇 바이트? 8바이트 떨어져 있는 거죠. 8바이트면은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양수 방향으로 8바이트. 플러스로 두 번 이동해 주시고요. 역시 똑같죠.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D, 2, 여기는 3, 4. 보시면은 12바이트, 16바이트 이렇게 또 차이가 납니다. D, 2. 자, 그러면 정확히 요 두 개씩 똑같죠. 자, 그럼 이제 요 원래 거를 한번 지워볼게요. 직접 물어본 걸 지우고요. P로 찾은 것만 놔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얘를 통일성을 맞춰주자면 P에는 아무것도 안 더했잖아요. 그래서 0 더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죠? P에다 0 더한 거나 그냥 P를 그냥 쓰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표현하면 뭔가 좀 통일성 있어 보이죠. 이렇게 해서 P로 주소를 다 찾았습니다. A, B, C, D, E.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출력하려면 이 주소 값을 역참조, 그렇죠? 별 붙여서 찾아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할게요. %t, 그죠? 자, P를 가지고 연산을 해내면 포인터 변수가 인트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읽어오면은 인트가 나와요. P 플러스 0 얘를 별 붙여서 찾아가면 A의 주소잖아요. 그래서 10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10이 나오죠. 얘는 B의 주소랑 똑같잖아요. 그죠? 이거 전체가 B의 주소랑 똑같죠. 그래서 찾아가면 정말로 B가 나오겠죠. 20 줄 바꿔주고요. 요거 이제 다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2, 3, 4 이렇게 해서 P만 가지고 10부터 50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변수가 지금 5개 있는데 변수 5개를 우리가 몰라도 A 하나 가지고 있으면 다 찾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하려면 어떤 게 전제가 돼야 됩니까? 이게 4바이트씩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죠. 자, 그래서 요거 A, B, C, D 요 변수의 지금 네모리 생김새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A의 주소가 68. 자, 여기를 대충 제가 x100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A의 주소. B의 주소는 거기서 4바이트 이동. 잠시만요.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여기를 뭐 x100이라고 하고 여기를 x104라고 할게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가 되겠죠? C, D, E 하면서 이렇게 4바이트씩 떨어져 있을 거예요. X112 여기는 뭐 X116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이게 그러니까 4바이트씩 차이 난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변수 두 개가 바로 이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연속적으로. 그렇죠? 요 사이에 틈도 없이 바로 붙여가지고 B가 A 옆에 만들어지고 C가 B 옆에 만들어지고 D가 여기 같은 옆에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연속적이죠. 되게 뭔가 틈이 없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변수를 이렇게 선언할 때 원래 무작위로 선언을 하거든요. 무작위로 이 공간들을 마련을 해주는데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 선언할 때는 시스템이 웬만하면 이렇게 예쁘게 좀 붙여져서 만들어줘요. 붙여져서 만들어줘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붙어져 있으면 우리가 어떤 걸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확히 간격이 같죠? 간격이 같아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요 x100을 알고 있으면 간격이 같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찾기가 수월합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세 번째 값을 찾고 싶어요. 하나, 둘, 셋. 그죠? 요 C. 그럼 우리는 C라는 이름을 알아야 되거나 C의 주소를 알아야 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요런 구조라면 여러분들 이 이름 몰라도 상관이 없죠. 지금 이거 이름 쓴 적 있나요 저희가? 그래서 ABCD를 쓴 적이 없잖아요. 이름 몰라도 돼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한 번, 두 번 이동해서 읽어내면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첫 번째 거. 이 첫 번째 이 시작 x100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변수들을 다 찾을 수 있어요. 이름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럼 변수가 이게 5개면은 상관없지만 이게 한 100개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변수가 우리가 저장해야 될 데이터가 100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100줄 써야 되거든요. 변수 100개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만 만들 수 있다면 그죠? 이렇게 딱 연속된 구조로 일렬로 쫙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변수 100개를 만들 필요가 없죠. 이렇게 100개 붙여서 만든 다음에 이 첫 번째 주소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몇 번 이동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몇 번째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n 번째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만 보장되면 된다? 같은 간격 그죠? 플러스 그리고 뭐에? 연속된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요. 연속돼야 됩니다. 연속된 구조. 자, 이렇게만 이것만 보장이 되면 여러분들은 변수를 여러 개 만들 필요 없이 딱 주소값 하나, 대표 주소값 하나 가지고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상관이 없어요. 뭐만 있으면 같은 간격 그리고 얘네가 연속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이렇게 변수 5개를 선언을 하잖아요. 5개가 필요해서 5개 선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마음이거든요. 시스템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만들어주다가 갑자기 여기다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5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렇게 연속으로 만들어주면 좋죠. 근데 여기다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잘 찾아갈 수 있죠. 근데 얘는 몇 바이트 떨어지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게 무조건 4바이트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죠. 다음 게 4바이트 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면은 몇 바이트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얘도 찾을 수가 없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선언을 하면은 이렇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거 붙어있는 거, 같은 간격으로 붙어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선언을 할 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만들지 말고 무조건 연속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자, 그래서 이걸 똑같이 해볼게요. 변수 int 5개잖아요. int 5개를 연속으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의미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정확히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뭐가 충족이 되냐면 같은 간격. 이 같은 간격이라는 건 뭘로 할 수 있다? 자료형의 크기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t 이거를 5개 이렇게 이어서 붙여달라는 얘기예요. 연속된 구조로. 그래서 여기 길이를 적어주는 거예요. 이러면 int 5개짜리 딱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만 보정이 되면 뭐가 된다? 첫 번째 주소만 알고 있으면 다 찾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 ARR 있죠. 여기에다 첫 번째 주소 값을 넣어줘요. 요 5개짜리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요 가장 앞쪽에 있는 주소 있죠? 이거를 여기에다 넣어줘요. ARR에다. 이거를 배열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열 구조를 사용하면 뭐가 좋다? 여러분들이 이 변수명을 여러 개 안 써도 됩니다. 그렇죠? 가장 앞쪽에 있는 주소 하나만 딱 넣고 이동하면서 몇 번째인지만 알면 돼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이 요 제일 앞에 주소로부터 몇 번째인지만 알면 돼요. 그렇죠? 이름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배열 구조고요. 배열 구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연속된 메모리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연속된 메모리를 규칙적으로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이어진 메모리를 사용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포인터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요거 가지고 찾는 거잖아요. 제일 앞에 있는 주소. 포인터 연산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포인터를 사용하는 이유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적을게요. 첫 번째가 지역 변수 접근 용의. 이게 첫 번째였죠. 포인터의 효용성. 두 번째로는 연속된 메모리 참조. 다른 말로 이걸 배열이라고 하는 거죠. 배열을 사용하는데 반드시 필수입니다. 배열을 올바르게 사용하시려면 포인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일단 배열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속된 메모리로 연속된 형태로 메모리를 할당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전형적인 그 문법 요청이거든요. 그러면 int가 5개 이어진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도합 4바이트가 5개니까 20바이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20바이트짜리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줄짜리. 그리고 나서 AR에다가 주소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 주소의 의미는 이 5개짜리 중에 제일 앞에 거의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AR날 이걸 한번 먼저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좀 복잡하니까 새로운 거 하나 열어서 변수 5개 선언하는 방법은 아까처럼 이렇게 5개 선언하는 방법과 이렇게 하는 방법과 한 번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딱 연속적으로 할당을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웬만하면 해주려고 하겠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무조건 해줘요. 무조건 연속적으로 5개를 붙여서 만들어줍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int 5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때 이 AR날 변수명은 보통 배열 이름이라고 불러요. 배열 이름. AR날 잡다한 거 다 떼어내고 이 이름만 보는 거예요. AR날. 왜냐면 변수 이름 이렇게 불러요. 얘의 정체는 뭐다? 값인데 어떤 값? 주소값. 그것도 어떤 주소값? 첫 번째 주소값. 자, 일단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AR날의 정체.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배열로 선언을 했을 때, 이걸 배열 선언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변수랑은 좀 다르죠? 배열 선언을 했을 때, 요 배열 이름 있죠? AR날. 요게 정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배열 이름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첫 번째 주소값을 의미해요. 5개짜리 중에.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배열 선언의 필수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변수 선언할 때 자료형을 무조건 적잖아요. 그렇죠? 배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형 적어야 돼요. 왜냐면 이 자료형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같은 자료형으로. 자료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어서 붙여주긴 할 건데 언제까지 붙여줘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몇 개냐. 그래서 컴퓨터가 물어볼 수 있겠죠. 공간을 할당해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개발자한테. 그래서 개발자는 알려줘야 돼요. 컴퓨터한테. 야, 너 int 4바이트짜리 정수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5개 연속적으로 만들어줘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AR날이 지금 뭐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요거 좀 그림이 지저분한데 요거 재활용할게요. 자, 요 100번째 다시요. x100이라는 주소값이 가리키고 있는 첫 번째. 자, 요거 알고 있으면 이제 문제가 뭐랑 똑같아지냐면 요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까 P가 뭐였습니까? A였죠? 그죠? A가 첫 번째 주소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행을 해볼게요. 얘네들은 다 4바이트씩 간격이 4바이트씩 떨어져 있거든요. 그 말은 얘네들이 다 붙어있다는 얘기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P에다가 첫 번째 A의 주소를 넣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찾을 수 있었잖아요. 뭘로? P에다가 플러스 1에서 한 번 이동하냐, 2번 이동하냐, 3번 이동하냐죠. 그러니까 첫 번째 주소만 있으면 다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구조가 이게 똑같거든요. 지금 이거랑 이거랑 이거 요거랑 똑같아요 지금. 자, 그래서 ARR의 역할이 뭐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이 문제에서의 P라고 보시면 돼요. P 가지고 다 찾았죠? 자, 이거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자, P가 첫 번째 주소였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을 이동하면서 찾았죠. P가 기준이에요. 그럼 여기서 ARR 있죠? 얘를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돼요. 왜냐면 ARR이 첫 번째 주소값이니까 얘를 가지고 한 번 이동할지, 두 번 이동할지, 세 번 이동할지 결정해서 몇 번째 값을 우리가 원하는지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뭐 접근해봐야 우리가 여기다가 할당마이너스 값을 넣은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의 값을 이렇게 넣잖아요. 이렇게 넣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얘는 5개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5개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렇게 합니다. 컴마를 이용해서 값 5개를 순서대로 넣을 수 있어요. 순서대로. 대신 이제 이게 변수랑은 좀 구분되니까 하나의 묶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중괄호를 이렇게 감싸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배열에다 값 집어넣는 방법은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값은 10이고요. 두 번째 값은 20, 세 번째 값은 30. 이렇게 네 번째 40, 다섯 번째 50이에요. 자, 그리고 ARR은 뭐였다? 첫 번째 주소라고 그랬죠? 10의 주소입니다, 이거. 10의 주소 찾아가면 뭐가 나온다? 10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그림으로 볼게요. 요런 형태가 됩니다, 이제. 자, 이렇게 5개짜리고요. 각 칸은 4바이트씩. 그렇죠? 왜냐면 인트니까. 인트 5개짜리니까. 그리고 각각 10, 20, 30, 40, 50을 넣었죠?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ARR 있죠? ARR. 배열 이름. 얘의 값은 뭐다? 자, 여기 이 주소를 제가 또 역시 x10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주소값. 그리고 우리가 여기 ARR이라고 하는 변수명은 정확히 값이 뭐다? 이거예요, 이거. x100이에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배열 이름 ARR은 x100이라는 주소값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더하지 않고 이동하지 않고 별 붙여서 참조를 하면 찾아가면 뭐가 나온다? 당연히 이게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요 ARR 플러스 1은 뭡니까? ARR이 요거잖아요. x100. 플러스 1하면 여기서 4바이트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가겠죠? x104. 요 ARR 플러스 1이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별 붙여서 참조하면 역시 4바이트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플러스 2 하면 여기로 오겠죠. 여기서 4바이트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3 하면 여기로 오겠죠. 이런 식으로 포인터 연산을 통해서 내가 이 시작 주소로부터 몇 번째 떨어져 있는지를 찾아갈 수가 있고요. 찾아낸 다음에는 이렇게 역참조를 이용해서 이 공간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되셨죠?
그래서 여기를 자, 시작이라고 보시고요. 플러스 0이죠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1입니다. 여기까지 오려면 플러스 2, 여기까지 오려면 플러스 3, 여기까지 오면 플러스 4.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냐면, 얘를 찾아오려면 0번째, 얘를 찾아오려면 1번째, 얘를 찾아오려면 2번째, 얘를 찾아오려면 3번째, 이런 식으로 얘를 찾아올 때 필요한 이 이동 횟수 있죠. 요거를 순서로 보는 거예요. 순서. 일씩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요거를 순서로 보는 거예요. 순서로 보고 이 표현이 좀 불편하니까 어떻게 바꾸자? 이걸 순서로 보고 ARR의 첫 번째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좀 표현이 불편하니까 좀 편한 표현 찾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ARR에서 한 번 이동해서 두 번째를 의미하는 거죠. ARR에서 세 번째 0부터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왜? 제일 첫 번째 거부터 찾아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요런 표현이 이제 요렇게 해서 쓰인다. 똑같이 해볼게요. 잘 나오는지.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나오죠.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표현을 그냥 이렇게 바꾼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보시면은 이제 앞에 거 주소값이 밖으로 나오고 순서를 의미하는 이동 횟수가 뒤에 대괄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또 보시면은 ARR 더하기 0이나 0 더하기 ARR이나 똑같죠, 여러분? 값이 바뀌지 않겠죠, 이런다고? 역시 1이랑 ARR이랑 자리가 바뀐다고 해서 결과값이 달라지진 않아요. 자, 그러면 앞에 게 대괄호 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뒤에 게 대괄호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숫자 먼저 나오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된다라는 걸 먼저 보여드리고,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역시 잘 나와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결국 이 표현이나 다 어디서 나왔다? 포인트 연산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이 좋아요. 왜냐면 타원어에서도 요렇게 쓰거든요. 이렇게는 잘 안 쓰고. 근데 이제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나온 것이다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포인트 연산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편하거든요. 이렇게 쓰다 보면, 이거 쓰다가 보면 근데 이거를 좀 뭐랄까 소홀히 하게 되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배열과 포인터가 어려운 이유가 두 개를 넘나들 수가 있어야 돼요. 얘를 얘처럼 표현했다가 얘를 얘처럼 표현했다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바꿀게요. 요 별 붙이는 것까지 잘 보셔야 돼요. 기준 시작 주소로부터 더하기 빼기해서 이동을 한 다음에 정해진 주소를 찾는 거 있죠. 참조하는 거 까지가 요 표현이에요. 대괄호 표현이에요. 이렇게 없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소를 가지고 찾는 것까지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배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배열을 사용하면 뭐가 좋냐면 일단 변수의 개수가 확 줄어들어요. 그죠? 그러면 그 100개, 데이터 100개 저장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변수 100개 필요하죠? 근데 이거는 요 ARR이라는 변수 하나에다가 이거 100개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렇게. 물론 여기를 이렇게 100개로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넣어도 데이터가 100개여도 우리는 변수 하나만 다루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의 개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요. 더 좋은 건 뭐냐면 자, 이게 0, 1, 2, 3, 4 이런 식으로 수열로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반복문으로 일괄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배열을 쓰시면. 자, 변수를 이렇게 따로따로 적어서 데이터 100개를 저장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변수 100개 출력하시려면 printf를 a, b, c 직접 지목해서 100번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배열을 쓰시면 printf로 요 0번째, 1번째, 2번째 순서만 정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숫자로 반복문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괄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요 일단 배열 선언할 때 필요한 조건, 필수 조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른 건 몰라도 요 배열 이름 있죠? ARR. 얘의 정체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배열을 사용하면서 얻는 이점이 첫 번째로 변수의 개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크죠? 자, A, B, C 이렇게 세 개의 변수를 출력하려면 무조건 이거를 여러분이 printf를 3번 쓰셔야 돼요. 그죠? printf A, printf B, printf C 그죠? 이게 달라버리니까 이거를 반복문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돌릴 수 있죠. 얘 이거 반복문 돌려볼까요? 이거 포문으로 0부터 4까지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나 가져오신 다음에 이 0 대신 I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러면 끝이에요. 5번 다 나옵니다. 100개여도 상관없죠. 100번 그냥 돌리면 되니까. 이런 이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건데 4대 구성 요소라고 제가 처음에 소개를 드렸었죠. 값, 변수, 조건문, 반복문인데 자, 이론적으로는 이 4개 알고 있으면 다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만들 수는 있는데 방금처럼 변수가 조금만 많아져도 엄청 힘들어져요. 개발이. 변수가 10개만 돼도 다루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못 다루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10개 만들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엄청 피곤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를 좀 많아지면 효과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공되는 게 배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이 포인터 연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인터를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구조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연속된 무조건 연속돼서 나옵니다.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지 않아요. 연속돼서 나오고요. 같은 간격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무조건 중요한 거. 그럼 우리가 배열을 선언하면 가장 첫 번째를 알아야만 나머지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이 배열을 찾기 위한 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변수에다가.
그래서 요거 ARR은 우리가 배열 이름이라고 부르고 값은 첫 번째 주소값이다. 여기서는 10이 되겠죠. 얘 주소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해서 힘드시겠지만은 만약 배열 문제가 나오면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다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포인터 연산과 대괄호 문법. 자, 해서 이 배열 문제 좀 드렸거든요. 그리고 출력하는 것만 좀 해보세요. 자, 배열을 직접 선언하고 값을 이렇게 계속해서 넣고 배열 안에 있는 값을 싹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